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시그널 나이트는 채널A 뉴스의 핵심만 콕콕 짚어서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긴 주제 다루지 않고요. 하루에 딱 2가지만 핵심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는 뭐 저희 뉴스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연기 요청이 불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대통령 방어권을 침해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새로 나온 얘기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탄핵 심판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지난주에 앞서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일을 좀 연기해달라. 네. 22일로 잡힌 것을 25일로 해달라라고 했는데 계속 대답을 안 하다가 오늘 결과적으로 불허를 했거든요. 네. 불허할 거면 좀 진작하지. 왜 이렇게 시간 끌다가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고민을 좀 했겠죠. 네. 예, 바로 불허하기에는 그래도 고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유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준비기일, 첫 준비기일에다가 네. 구속 취소 관련한 이제 심리를 하는 날이 겹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재판 갔다가 오후 2시에 헌재까지 이거 하루에 더블헤더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잖아요.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 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변론기일을 더블로 하는 게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헌재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연기 안 하고 1시간만 뒤로 뺀다. 이 얘기죠. 1시간만 뒤로 뺀다. 3시로. 예. 여러 고민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연기를 하게 되면 5일이 밀리는 거예요. 네. 20날에서 25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로. 5일 정도 밀리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없죠. 예. 근데 저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받아줘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헌재 절차에 대한 뭐 조급함에 대한 뭐 비난이라든지 이런 지적을 좀 희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단호하게 그냥 그렇게 했네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문영배 재판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 재판이면 이렇게 하겠냐고. 예. 당신 재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전에 서초동 갔다가 예. 오후에 안국 가는 거 자기 재판이면 그렇게 받겠어요? 네. 이게 무슨 맛집 투어도 아니고 예. 점심 서초에서 먹고 저녁 안국에서 먹는 문제가 아니라 네. 시간적 이동은 가능하지만 이 변론과 증인신문을 위해서는 준비를 오래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일주일에 2번 이 변론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화요일에 변론하면 수요일 하루 준비해서 목요일 증인신문을 해야 돼요. 이 자체가 방어권의 심대한 침해라고들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구속 취소 신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형사재판 절차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법원 나와서 마지막 증인신문 하라는 건 이 변론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날 또 핵심 증인들이 나오는 날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증인들.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홍장원 전 차장이 또 나오는 날인데 대비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과 분노가 상당한데 예.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다. 자기 재판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게 뭐 점심 여기서 먹고 저녁 저기서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최소한 며칠 정도는 변론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게 그리고 그게 뭐 며칠 늦춘다고 해서요. 이 탄핵 심판이 대단히 지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게 어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문제를 점점 더 헌재가 키우는 방식으로 이상한 자존심과 아집을 부리는 건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또 하실 말씀이 있어 보이는 헌법 표정인데. 재판 과정에 대해서 뭐 피의자 측이 아무리 재판관들이 배려를 한다고 해도 뭐 불만이 없겠습니까? 뭐 항상 불리하다고 생각할 거고 사실 이번 변론 기일도 네. 윤석열 피의자 측 변호인이 요청해서 새롭게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증인 같은 경우는 한번 불허를 했는데 새로 허가를 한 거고 또 홍장원 1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번 네.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쪽에서 더 물어보고 싶다는 게 있어서 배려를 한 부분이고 저는요 아마 어떠한 뭐 기일을 변경해도 그것도 저는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변론기일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헌법재판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고 지금 대통령 6호 군 통수권자가 지금 직무가 중단된 이 상황을 네. 헌재가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나. 사실은 뭐 트럼프 정부하고도 잘 소통도 원활하지도 않고 권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도 못한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을 봤을 때는 헌법재판 자체를 피의자 측이 요구한 대로 네. 무기한 그렇게 연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또 준비 기일이잖아요. 형사 준비 기일. 그리고 시간도 또 1시간 조정해보고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 없어 보입니다. 1시간 정도면 사실 이동 거리를 좀 감안한 것 같기도 한데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1시간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니, 충분하지 않죠.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 제가 야구로 더블헤더라고 그랬어요. 더블헤더. 불가피할 때 두 게임이 연달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했는데 1시간 연기해 준 걸로 뭐 넘어가려는. 예. 그러니까 저희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루만 연기했어도 네. 뭐 그게 꼭 화목에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변론을. 예, 예. 그러니까 왜 자꾸 화목에 하죠? 다른 날에는 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뭐 그래서 주 4일째는 아닐 텐데. 예. 예. 금요일에 왜 할 또 수도 안 있는 하고? 거 아니에요. 예. 벌써 주 4일째를 받아들이려는. 네. 뭐 다른 재판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로 정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지적을 하면은 사실은 재판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예. 아, 근데 뭐 좀- 이러한 저 문득 갑자기 또 생각난 거 있는데 지금 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아닙니다. 운영배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본으로 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대본 막 흔들어가지고 논란이었잖아요. 네. 전 이거 대본은 아니고 참고 자료인데 그 대본 논란이 좀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게 예.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대본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어가 세요. 왜 나왔는가 단어가. 싶어서 그건 예. 자기는 읽는 역할인 거고 그럼 대본을 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재판을 주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헌재소장이 없어서 권한대행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럼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이 있는 거냐. 도대체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본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주호 대변인은? 저는 뭐 그 재판 진행에 대한 형식적인 그런 순서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국회 생활 해보면은 상임위원장도 회의를 진행할 때 일종의 대본 같은 거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읽곤 해요. 뭐 안건을 그렇죠. 심사할 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건 다 목록 쓰여 같은 있거든요. 아마 거.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고요. 이제 네.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하도 어떤 말꼬리를 잡고 공격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반론을 제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헌법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변호인들이 공격을 하고 네. 정치 세력들이 계속 꼬투리 잡듯이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부분을 처음 겪다 보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부정하고 민의의 정당은 총칼로 침탈하고 그러니까 법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공당이나 또 예. 지금 뭐 직무는 정지된 대통령이지만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공격을 해서 좀 의아합니다. 아, 예. 근데 그 이야기 들어가면 네. 서로 피장파장인 게 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연어 파티 만들어가지고 뭐 대북 송금 사건 회의 연어를 먹었느니 뭐니 네. 서로 공격하잖아요. 우린 적어도 안 먹은 연어를 있다고 뭐 문영배 재판관이랑 연어 먹었던 소리는 안 하잖아요. 예. 법원 재판관이 연어를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 아니라 검사. 네. 검찰은 그러니까 사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그걸 다 이렇게 섞으시면 안 드러났는데. 되죠. 그러니까 검사가 결국 이제 검사는 예. 까도 된다. 법원은 없는 아니, 연어 검사가 여전히 있습니까 그 연어? 검사가 그 아, 그래서 증언을 그- 조작하면 되겠습니까? 야, 그 연어 여전히 영수증이 나왔잖아요. 4만 얼마. 영수증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그걸 연어를 거기서 어떻게 먹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 알겠는데 잠깐만요. 적어도 예. 네. 공범한테 유죄 내렸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 내고 그러진 않아요. 거의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네. 답답하실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아니, 이거 저- 단심제예요, 단심제. 그러니까. 이거 한 네. 판에 끝난다고. 이건 이제 형사 재판이 아니고 징계 아니,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심제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본론으로 살짝 돌아가서 예. 그 대본이 저는 되게 비겁한 변명 같은 게 네. 결국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으니까 이거 내 책임 아니다. 그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TF 책임이다. 예. 근데 그 TF에 있는 헌재 연구관들은 국민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분들이에요. 일단 국민들이 보는 건 8분의 재판관이 앉아 있는 것만 보는데 갑자기 TF라고 하니까 헌재에 무슨 TF가 있지? 뭐 이런 그게 생각이죠. 국회로 예를 들면 보좌관이 질의서 써줬다고 해서
국감에서 이야기한 국회의원 책임이 아니라 이거 보좌관 잘못이에요 막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의 그런 모습이 예. 계속해서 이 헌재 재판관들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자승자박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이 만약에 그 지적한 부분이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어떤 법리적인 증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을 누가 써줘서 물어봤다면 네. 문제이겠지만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떤 대본을 가지고 진행한 것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하다. 네. 오늘 9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뭐 뉴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뭐 뉴스를 많이 다뤘는데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일단 구치소에서 출발해서 헌법재판소까지 오기는 왔거든요. 근데 들어가지는 않고 대리인단에 일임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갔어요. 대체 그 왜 왔으면 왜 돌아간 거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글쎄 아마 그 대리인단하고 여러 얘기를 하다가 굳이 오늘은 대통령께서 출석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듯 하다. 네. 뭐 이래서 갔다고밖에 볼 수 없죠. 사실은 윤 대통령이 나오시는 거는 실제적으로 증인들하고 신문할 수 있는 상황, 직접 신문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아니면 뭐 마지막에 본인 의견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변론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얻었던 그런 걸 기대하는데 오늘은 이제 서준 제시하고 뭐 서로 요지 얘기하고 뭐 채택 관련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하는 거니까 굳이 대통령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던 상황은 맞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거를 구치소 떠나기 전에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와서 오면 예. 또 변호인들 많잖아요. 네. 얘기할 수 있잖아. 예. 예, 상의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거 때문에라도 오시지 않았을까. 예. 예. 일단 와서 변호인단이라도 좀 더 만나야지.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저는 항의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변호인단에서 동의하지 않는 군사령관들 검찰 신문 조서 같은 게 증거로 일방 채택되었거든요. 예. 이거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조서들 역설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다 휴지 쪼가리예요. 법이 바뀌어서 네. 피의자들이 동의 안 하면 못 써요. 예. 근데 형사재판에서도 못 쓰는 걸 훨씬 더 엄중한 단심제인 헌법재판에서 쓴다는 게 아이러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또 일어났고 또 이 재판 연기 신청 관련해서도 20일에 이제 구속 취소 신문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문이지 중요한 않겠습니까? 신문이고 형사재판도 시작이 되고. 네, 직접 출석이 아마 예상되는데 네. 그런데 이 기일 연기를 사실 헌재가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항의의 의미를 전달할 필요도 있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변론 자체는 사실 추가 증인 채택되기 이전에 잡힌 거라 네. 일종의 면피용 기일이었거든요. 오늘이 사실은. 예. 그런데 이거 잡아놓고 불공정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회의에서 이제 뒤늦게 또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3명 추가 증인 신청한 거라 오늘 뭐 증인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처럼 나갔을 때 실익도 없고 뭔가 좀 항의의 의사를 좀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만 구치소로 돌아간 게 아니라 변호인단도 일부 중간에 법정에서 퇴정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오늘 예. 일련의 과정 등이 좀 있었어요. 검찰이 조서를 공개하니까 항의하면서 퇴장을 좀 했었죠. 근데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목 놓아서 반대했던 피의사실 공표예요. 예. 이거 재판 열리기도 전에 김지호 대변인 얘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니 같은데. 일단은 네. 우리 장해찬 의원님이 네. 형사 재판보다 징계 재판이 더 엄중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은 조금 전 동의하기가 어렵고 형사 재판은 인신을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증거도 더 한 번 더 자세하게 봐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 뭔가 압박을 통해서 증언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한 인신을 구속한 형사 재판이 아니고 징계 예. 재판이기 때문에 조서도 네. 효력을 가진 것으로 평의에 정한 것인데 뭐 그것마저 좀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한번 구치소를 나와서 헌법재판소까지 이동할 때 얼마나 많은 인원과 자원이 낭비됩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저는 뭐 장해찬 의원의 말처럼 항의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항의의 의미는 변호인 통해서 얼마든지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자원을 동원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해서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무슨 예. 자원이요? 아니 뭐 병원도 있고. 아니 국회의원이 일주일에 3번 4번 재판 가는 거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제 군 통수권자 그 자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뭐 많은 인원이 또 경호처에서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재명 대표 재판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많은 자원이 그 소비되나 생각해봐요. 대통령 개딸들 다 나와야 되지. 국회의원들 다 따라가야 되지. 동원되지 않죠. 뭐, 그치. 아니 제 얘기는 대통령만큼 뭐냐면은 경호인은 실질적인 게 얘기 하는 아니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 거 가지고 얘기할 계제가 아니에요. 자 헌재에서 이랬습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네. 헌법재판의 성질을 유지하는 선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헌재가 내가 봐서 이거 받아들이는 거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는 건데 이건 아닌 건데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뭐 헌재가 하겠다면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인들이 나와서 본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한 신문 조서를 탄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동의 못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 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에서 이것을 증거로 채택을 하면 아무리 형벌 징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징계받으면 대통령직에 날아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 무슨 구치소에서 한번 오는데 자원이 낭비됐다 이 얘기하는 건 제가 너무 과해서 제가 이렇게 흥분한 거고 이재명 대표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지금 그 계좌가 아니란 아니,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예. 단심이에요, 단심 이거는. 재판정에 가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 자체하고 비교를 하시는 건 좀 안 맞다고 봐요. 재판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재판을 기소를 많이 했으니까 재판이 많죠. 기소를 안 했으면 기소당할 재판이 짓을 왜 없었겠죠. 합니까?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밤을 그렇지. 샐 것 같아요. 되게 저희가 다시 흥미진진하네요. 예, 흥미진진해서 저희 제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소 당할 놓고 네. 구경만 했는데. 기소당할 굉장히 오랜만에 윤희석 대변인과 같은 진영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아 왜 그래? 굉장히 좀 낯설면서도 반갑고 저도 지금 되게 좋네요. 낯선 네. 뭐야? 두분 싸우실까봐 제가 약간 마음을 아니, 내가 왜 싸워? 아니고요. 네. 다시 본론으로 아니에요. 조금 다시 돌아와 볼게요. 네. 헌재 얘기를 하고 있었고 갑자기 좀 이재명 대표 얘기로 튀었습니다만 네. 헌재가 어쨌든 변론 기일의 변경은 없다라고 해서 20일에 증인 신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나 좀 이게 눈에 띄는 지점이었는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계속 뭐 문영배 소장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좀 헌재를 향한 공격을 하다가 오늘은 좀 말을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헌재를 너무 공격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물론 그런 의식이 당연히 있고 지금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인근에 이제 시위대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이게 같이 묶여버리면 당이 왠지 그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같이 묶여버리니까. 당이 공격을 하는 것과 실제 집 앞까지 찾아가서 어떤 예, 이게 이제 섞여버린 물리적으로 거예요. 좀 위협을 하는 거 예, 이게 섞일 수 있으니까 섞이니까 여기서는 한 템포 정도는 좀 저는 숨고르기라고 봐요. 숨고르기. 과유불급인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였던가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수십여 명이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의원들이 헌재 찾아가서 항의 방문하고 규탄 메시지 내고 예. 1인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국민들이 먼저 움직이고 지지층이 결집되니까 여당 의원들도 나서서 탄핵 반대라던가 헌재 비판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과유불급인데 자칫 선을 넘어서 좀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이거는 여당이 좀 너무 하는 것 같다가 돼버리면 오히려 또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가다가 역풍 네. 도는 건 한순간이니까. 그래서 조금의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예. 대통령께서도 오셨다가 금방 또 돌아갔고 뭔가 이 재판 진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 지켜볼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또 국회에서도 오늘 뭐 반도체법 같은 민생입법 이슈로 세게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오늘의 좀 주요 쟁점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헌재 항의 방문하러 갔던 한 40명 내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헌재를 비판하고 공정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제 안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숨고르기를 하겠지만 네.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또 보수층과 당원들에게서는 많은 환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종의 완급 조절이지 네. 뭐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헌재를 그냥 뭐 인정하고 내버려 두겠다 이런 스탠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있어서의 좀
뭐 뒤죽박죽 순서로 진행을 한다거나 절차가 조금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되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할 만한데 너무 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좀 눈살이 찌푸러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뭐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님은 자꾸 이제 경제적 아젠다, 뭐 상속세라든지 네. 반조체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아젠다를 가지고 좀 확장하려는 전략, 아젠다를 던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뭐 헌재하고 뭔가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고 구치소 가서 세배하는 그런 모습 계속 보이면 네. 아무래도 조금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좀 논의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뭔가 좀 바뀔 것 같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쪽도 워낙 또 강성 열성 지지층이 많아서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또 시작할 수 헌재 또 있다. 쫓아갈지 예.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입장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대선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는 지금 탄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 헌재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 세워야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다만 한 가지 결론적으로 헌재 재판관 8명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잖아요. 그게 다니까 헌재를 너무 자극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심판 결과 인용이냐 기각이냐 윤 대통령 쪽은 기각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정이 나온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론이 물론 헌재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헌재가 그것을 알아들어서 더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순환의 작용으로 이 영향력이 발휘되면 좋은 건데 그게 예. 아니라 네. 재판관을 자극해서 뭔가 이게 대립각을 만드는 식으로 가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한다 이렇게 근데 봅니다. 저는 이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국민들이 재판 공정하게 하라고 헌재를 압박하는 게 이게 꼭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에게만 도움이 되는 이슈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결론 이후에 우리 사회가 또 극한의 갈등과 대립 구도로 가느냐 아니면 그 결론을 뭐 서로 진영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현실로 인정하면서 거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대안이든 뭐 인용일 때든 기각일 때든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헌재가 이 한쪽 정치색을 가진 보수 진영에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완전 불신받는 상태에서 결론이 나오면 이게 수용이 안 돼요. 그럼 또 극한의 대립과 충돌과 뭐 한쪽은 광화문 한쪽은 여의도 막 나뉘고 광주에서 뭐 탄찬 탄반 집회해서 막 서로를 뭐 극우 국자라고 욕하고 이게 더 좀 심해질 것 같거든요.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쪽의 어떤 목소리에 밀려서라도 헌재가 공정하려는 노력이라도 마지막에라도 좀 더 보이고 왜 이렇게 불공정하냐 하는 분들을 조금 우리가 그래도 공정하게 할게요라고 같이 이렇게 다독이고 달래고 하면서 나가는 게 예. 사회 전체를 봤을 때 공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 보수 진영에서 저 같은 스피커들이나 정치인들이 나서서 헌재를 막 공격하는 게 이게 무조건 국민의힘에만 도움이 되는 이슈는 아니다. 이 재판 이후에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생각하면 어쨌든 헌재가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신하는 청년들,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는 과정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예. 지금 세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결론을 담은 얘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 소결론을 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한 줄씩 결론을 내주시죠. 먼저 하세요. 예. 김지우 방어권 대변인이죠. 침해가 아니다. 아니다.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일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수층에서 일종의 재판 전략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헌재를 압박해서 본인들이 얻고 싶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재판에 유리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해찬 최고위원. 전 다시 강조합니다. 방어권 침해가 맞고요. 네. 문영배 재판관 등 콕 집어서 자기 재판이면 그렇게 하겠냐. 그럼 문 재판관도 오전에 서초동 가서 형사재판 하나 치시고 오후에 헌재 와서 헌법재판 하나 치세요. 예. 아니, 맛집 판사는 투어가 그렇게 아니다. 합니까? 이거 맛집 투어 아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그렇게 하냐고요. 예. 본인은 그렇게 하면 아이고 이게 재판을 준비하려면 자료도 많이 봐야 되고 뭐도 많이 봐야 되고 아니 피의자 변호인은 다 똑같이 자료 많이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준비 시간을 깡그리 무시한 그런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영배 재판관이면 오전에 서초동에서 형사재판하고 오후에 안국동에서 헌재 재판할 수 있느냐 네. 이 질문을 꼭 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방어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결과로 1시간 뒤로 미룬 것 그만큼 헌재에서도 부담을 느낀 결정을 내렸다고 인정한 거다. 아쉽다. 아쉽다.